안녕하세요. 김성도입니다. History Matters 그리스 이야기 17번째 시간, 제목은 올림피아스의 음모입니다. 테베 장군 에파미논다스가 레옥트라 전투에서 펠레포네수 전쟁의 승자 스파르타에게 승리하였는데, 이는 스파르타에게 육군 전투 사상 최초의 패배라는 수모를 안긴 것이었고, 또한 그리스 내 힘의 판도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테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세이크릿 밴드 오브 테베라는 특수 정예부대로서 당시 방패를 주무기로 하여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밀어대는 전형적인 밀집 방어 전술에서 동성애의 사랑으로 뭉쳐진 이들 150쌍의 결집력은 뚫을 수가 없었고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는 바로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레 영 레오나이다스 왕과 300명을 모방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나는 시기 암흑시대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태는 후일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 했는데, 헤라의 질투로 쫓겨난 헤라클레스의 후손들이 펠레포네소스 반도로 다시 돌아오는 도리아인의 침입이라는 사태의 주역은 아리스토테무스, 크레스폰테스 그리고 테메누스의 3형제였습니다. 이 형제들은 트로이 전쟁 영웅 미케네의 왕인 아가멤논의 후손들을 멸망시키는 등 펠레포네소스 반도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는데, 아리스토테무스는 전사했지만 그의 전공은 두 아들에게 승계되어 스파르타를 차지하였고, 크레스폰테스는 메세니아를, 테메누스는 아르고스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제일 강성해진 스파르타는 메세니아를 노예로 삼았고, 테메누스의 후손들도 아르고스의 비옥한 땅에서 북쪽의 험지인 마케도니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다 같은 헤라클레스였지만 세 형제들의 후손은 서로 앙수의 관계로 변하게 되었는데, 마케도니아의 약소국가 시절 필리포스는 젊은 왕자로서 당시 강국이었던 테베에 인질로가 있었는데, 영민하였던 그가 필리포스 2세로 왕에 오르면서 남쪽의 에피루스와 동맹을 맺고 그 실질적인 상징으로 공주인 올림피아스와 결혼하여 알렉산더 왕자와 클레오파트라 공주를 얻게 되었는데, 에피루스는 그리스로 취급되지 않았고 거의 야만적으로 비하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올림피아스의 위상과 관련되는 정치 쟁점이 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는 올림피아스가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했는데 그 종교의식의 하나로서 뱀을 사랑했고 항상 침대에서 뱀과 같이 잤는데, 뱀은 바로 제우스의 변신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왕은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아니면 제우스의 아이인지 불안하여 델피의 신탁을 구했는데, 제우스 신을 잘 모셔라. 올림피아스가 뱀과 같이 자는 것을 훔쳐본 대로 너는 눈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후 왕이 실제로 전투에서 한눈을 잃게 되자 올림피아스의 관계는 차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쯤 그리스 도시들은 델피를 둘러싼 제3차 세이크리드 워라는 기나긴 내전에 또다시 돌입하게 되었는데, 포키스는 방작에도 델피 신전을 약탈한 대금으로 용병을 투입하는 망발을 부리자 신은 모욕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하였습니다. 10여 년간의 내전을 벌이는 사이 필리포스 왕은 남쪽으로는 테살리아 지방을 병합하고 북쪽으로는 트라키와 동맹을 맺으면서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이제는 거꾸로 그리스의 내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었는데, 그리스 내전은 잠시 접어두고 필리포스가 마케도니아 귀족의 여식인 유리디케와 결혼하면서 그녀가 정비로 올랐는데, 피로연 술자리에서는 벌써 알렉산더가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알렉산더와 올림피아스는 분개하였고 마케도니아를 떠나 친정인 에피루스로 일종의 망명을 떠났는데, 올림피아스는 트로이 전쟁 영웅 아킬레스 가문의 후손이었고 그 피를 물려받은 알렉산더로 하여금 아킬레우스를 멘토로 숭배하도록 했으며, 일리아드를 항상 읽히면서 아킬레스의 후예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장군으로 성장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흘러 유리디케가 정식 왕자를 낳게 되자 올림피아스는 자신의 위치에 불안을 느끼면서 알렉산더에게 무엇인가를 빨리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곧 제거될 것이라고 다그쳤는데, 알렉산더 올림피아스와 함께 클레오파트라의 결혼식에 초대되었습니다. 바로 그 피로연 자리에서 파우사니아스라는 경원이 느닷없이 필리포스 왕을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하는 엄청난 사건이 눈 깜짝하는 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파우사니아스는 수려하고 건장한 청년으로 필리포스의 경원이었고 또한 왕의 남자였는데, 왕이 다른 애인을 사귀게 되면서 그를 멀리하였는데,
귀족 한 사람이 상심해 있던 그에게 구애를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그 귀족은 이번에는 커다란 연회를 열어 그를 유혹한 후 강제로 성욕을 채운 뒤 부하들에게까지 윤관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파우사니아스가 수치를 무릅쓰고 이 사실을 왕에 고했는데도 왕으로부터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와 같은 모욕에 몸을 떨었고 분노는 눈을 멀게 한다고 했는데 왕에게 칼을 겨누게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인데, 파우사니아스가 왕을 살해하고 도망을 가자 다른 경호원들이 바로 쫓아가서 그를 현장에서 죽였는데, 그 경호원들은 알렉산더와 동문 수학하던 친구들이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범인이 죽어버렸으니 그 뒤를 밝힐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 정황을 검토한 후일의 역사학자들은 음모가 있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는 것이고, 분명한 사실은 올림피아스가 후일 파우사니아스를 위해 기념비를 세워주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알렉산더였고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림피아스는 일찍이 태몽을 꾸었는데 번개와 천둥이 자신이 자궁에 내려쳤다고 했습니다. 델피의 신탁을 상회하는 신통력을 지녔다는 아리스토탄드로스라는 점쟁이를 단숨에 찾아갔는데, 점쟁이는 올림피아스에게 사자 같은 아들을 출산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했는데, 번개와 천둥은 제우스의 상징입니다. 올림피아스는 항상 알렉산더를 제우스의 아들이라 세뇌했고, 제우스가 아버지를 죽이고 모든 신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러한 운명을 너도 똑같이 타고났다는 것을 항상 암시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렉산더, 마케도니아는 너에게 너무 좁구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